네, 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에서도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종목의 제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원해주셔서요. 지금 2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시죠? 지금 화면 보시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돈이 되는 모든 정보들 저희가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분은요. 크린앤사이언스 26,9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좀 큰데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크린앤사이언스 오늘 0.69% 하락하면서 28,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얼마라고 아까 하셨죠? 편입하신 게 지금 매수가가 26,900원이요. 자, 50%다. 네.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왜 샀느냐라는 표현처럼 이상한 표현은 없죠. 왜냐면 당연히 수익을 내시려고 산 거죠. 근데 네. 비중 조절 측면에서 굳이 50%나 들어가서 강하게 이게 승부를 낼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관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선택한 거에 대해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지금 현재 크린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1,875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관 외국인을 따라서 시가총액의 비중별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작은 종목에 너무 승부를 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점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조금 갸웃하고 이 종목이 맞나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이 종목 맞나라고 여쭤보기까지 한 게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조금 이제 매집을 더 하다가 조금 호흡이 꼬이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말 큰 승부수를 띄울 때 비중을 3% 이상 넣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아주 평온한 상황인데 이 흐름 어디에서 이렇게 강한 승부를 거시게 되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원금 이상권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평선이 결집되고 있는 상태고 하나로 모였으니까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결국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어떤 일이 생기건 생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까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횡보한 상태에서의 변동성이 표출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뭐를 보고 들어가면 된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한 차례 캔들의 길이가 아주 길어지는 상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 갭 상승 강보합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맥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한 50%꽉 들고 나서 막 무겁게 계속해서 끝까지 버티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장에서 뭐 한다?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얼마나 낙폭이 큽니까? 그 종목들 대충 한 2억에 10%.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신규 대작들 회사마다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죠. 40대 이상 어린 아재들이 계속해서 현물 결제를 하고 있는 게임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한 10%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도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종목들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10% 나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0% 전후 가지고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대량 거래가 한번 실리고 다음날 시가가 강보합 이상 나올 때 그때 따라가면 장중 장대 양봉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이건 지금은 아니다.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타이밍적으로 반 이상 승부를 걸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TNG고요. 매수가는 86,600원,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KTNG는 오늘 0.49% 하락하면서 81,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KTNG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현재 구간대에서 아까 비중이 이분은 10%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지 않은 비중이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기다려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KTNG 이유를 불문하고 자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피 200이니만큼 팔 때 팔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형주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시장 자체가 크게 물러설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가치보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더욱 압박을 받는데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압박으로 해서 눌리고 있는 타이밍은 절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축소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시장 흐름에 체결강도 60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9%로 방어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이유 불문하고 상당히 방어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만 원 초반대에 대해서는 한 차례 진입을 해도 좋습니다만 시장 수익률 이상 획기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KTNG를 선택하신 분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뭔가 좀 큰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조금 싸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KTNG의 현재 PBR이 1.25배고 12개월 포워딩퍼가 9.64배인데 실적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종목이 아니죠. 자, 오히려 뭐를 보시면 좋냐면 자, 한국전력 지금 보면 PBR이 얼마 받고 있죠? 0.23배 받고 있고 12개월 포워딩퍼가 12.22배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너튜브에서도 계속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만 더도 덜도 말고 뭐만 받자? 한국수자원공사만큼만 주가를 받자.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데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의 장대 항목이래.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네. 일단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많고 뭔가 또 좀 이벤트가 기다리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더 좋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다른 종목까지 추천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속 시원한 해결을 주시는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고요. 매수가는 23,5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종가 살펴보시죠. 강원랜드 오늘 2.56% 하락하면서 24,7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그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들으면서도 참 신선하고 좋네요. 왜냐면 네. 보통 이제 통상 종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급등락주를 많이 하시거나 뭐 아니면 도하인 상태에서 일발역전 아니면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이게 뭐 좀 답답한 마음 토로하려고 이렇게 네. 종목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의 종목들을 보니까 성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은행을 대체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험은행보다는 주식이 낫다고 하니까 좀 이제 배당도 좀 넉넉하고 뭐 채권 발행도 괜찮고 무너지지 않을 회사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강원랜드를 현재 시점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말 그대로 카지노 사업 제가 최근에 파라다이스하고 GKL하고 지금 뭐 스피드 진단이니까 정확한 자료까지는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에 파라다이스하고 GKL 같은 경우는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9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버티는 게 대단하고 워낙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면 대단히 큰 기업이다니까 버티는 거지 일반 영세업체 같았으면 이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진일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치에서도 막상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과연 강원랜드가 1등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파라다이스하고 GKL도 있는데
굳이 강원랜드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래서 파라다이스 주가 흐름도 본다라고 했을 때 16,550원에 오늘 마이너스 3% 밀린 상황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50보, 100보 종이 한 장 차이 이상 납니다,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라고 강원랜드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책 한 권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산 배분을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작은 배분을 강원랜드에 100을 실는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에 60, 강원랜드에 20, 나머지 20은 면세 또는 여행주로 넣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회복되는 거는 같은 이유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안정성만 좋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존 대비해서 밀려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 쪽, 여행 쪽에 대해서 분할해서 들어가고 강원랜드 비중은 조금 축소해보자. 같은 값이면 더 뛰는 종목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죠? 저희 나용호 전문가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셨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1. 매수가는 85,7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이런 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결과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 200 이내의 종목을 매매하는 건 이유 불문하고 참 좋은 겁니다. 참 이 내외경제TV가 워낙 훌륭한 매체다 보니까 이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훌륭한 종목도 우량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대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일단 업계에 선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동성이 낮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LG전자의 움직임처럼 삼성전자의 움직임처럼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바뀔 때는 정말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1에 대해서 지금 본다라 그러면 뚜렷한 모멘텀이라든가 강한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중이 2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2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실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코스피 200 내에서 차라리 이 S1을 선택하실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지표에도 포함이 되는 코스닥 이제 150 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랑 병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도 대단히 중요한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이제 소형주 각각의 이제 입맛과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림은 없어야 된다. 근데 대형 우량주에 대한 선택은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선행되는 산업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현대제철을 제가 올 3분기 9월 넘어설 때부터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뭐 물론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가장 제가 강조를 한 거는 LG전자 그리고 12월 말부터 이제 더 이상 다른 종목은 다 필요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다 필요 없고 현대모비스 벌써 어떤 말투로 얘기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말투로 다 필요 없고 현대모비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랬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제작진에게 조용히 한 얘기 듣기도 했습니다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듯이 일단 전방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외쳤던 게 보다 브라질과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강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에 비했을 때 지금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만 이 종목에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발현이 되었는가? 나쁘게 볼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 큰 대형 종목을 어떻게 나쁘게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사업한다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코스피 200 종목 반드시 읽어낼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도 힘들지만 과연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은 주인공의 범주에 넣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는 방법은 뭐 선택과 집중에 있다. 그런데 내 포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만한 종목이냐?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현대제철과 알테오젠에 비해서 반드시 이 종목이 뛰어난 게 무엇이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으로 반반 쪼개가보자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약간 저는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S1이
최소한 의미 있는 매물대인 9만 원 선은 넘어서고 나서 오히려 그때 보자. 아니 지금 84,700원인데 지금 팔아갖고 9만 원에 보면 오히려 이거 5,400원 손해보는 거 아니냐. 5,300원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내 자금이 묶여있는 기회비용을 훨씬 더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5,300원에 해당하는 한 3%에서 4% 정도를 딴 종목에서 벌면 되겠죠. 뭐 가지고 봅니까? 알테오젠하고 현대제철로 벌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두산이고요. 매수가는 58,1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두산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가 상황이요. 0.35% 상승하면서 5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분 보시면 벌써 이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뭐 두산 뭐 여러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네.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종목을 볼 때 이제 각자의 성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이 답변을 듣는 분에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업황이 진짜 죽을 듯이 힘들었다가 그 영화 대사처럼 마른 오징어에서 진짜 수분 짜는 느낌의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나왔다가 아모레퍼시픽처럼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까지 받는 그런 피눈물 나는 상황을 겪고 나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는 그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 상한가를 제가 먹었던 사람인데, 자, 두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 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은 그나마 높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기업으로 조금 돌리는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는데 일단은 매물대 상당 부분 소진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질문 나왔던 많은 종목들 말 그대로 고요하게 잠들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저항 매물을 확실히 소진하고 있을 때 비중을 더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은데 벌써 25%나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66,700원대 윗골을 달았을 때 비중을 한번 좀 들어간 다음에 평단 좀 낮추려고 최근 눌렸을 때 한 2, 3거래일 동안 추가로 더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운영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 6만 원대 안착이 일단 고비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안착에만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역시도 빠르게 시장 수익률 이상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왕지사 좀 고생하기로 마음 먹고 윗꼬리에서 상당히 좀 시달렸을 걸로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게 참 누구 마음 누가 안다고 이 마음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한 거 조금 더 고생할 생각하고 7만 원까지는 확인하고 가자.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이게 7만 원이 도달하죠? 그럼 의외로 팔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걸 좀 보자. 근데 두산이 움직임이 나올 때쯤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 퓨얼셀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두산 중공업에 대한 움직임도 뭔가 조금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역으로 이 친구가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더 개선되는 흐름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7만 원대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물량 그대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종목 상담을 했을 뿐인데 종목 자세한 가격 전략에다가 다른 종목 추천까지 한 번에 해주시는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이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FA 반도체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7,93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 상한가까지 간 종목을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받으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보다 시장이 거의 2배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가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인데 이 회사가 조금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2조 원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FA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시가총액 2조 원을 제시해드리고 오늘이 1조 3천억이니까 지금부터 50%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한 60% 이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부에서도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한가까지 들어와서 사실상 매집하기 어려운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시가총액 한 3천억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공교롭게도 질문이 나온 종목이 네. 둘 다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내일 점상 가버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미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경제TV에서 여러분들과 처음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뭔가 제가 또 선물을 드려야 갑자기? 많은 분들께서 네. 갑자기 드려야죠, 선물을. 와. 오늘 이 노란톡방에 좀 들어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불편해. 이거 막 검색해야지, 이거 잘 보이지 않는데 돋보기 눌러야지 이러면서 제 이름 나영호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오늘 사실 SFA가 대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대장이긴 한데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네. 상당한 시세가 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 충분히 섭섭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두 종목을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내일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와, 파격적인 제안이신데요. 네.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셨나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내일 알찬 종목 두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다가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한화생명. 매수가는 3,425원이고요.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 굉장히 크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면 한화생명 3.82% 하락하면서 2,89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생명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나 되네요. 지금 그런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연말 연초에서 한 차례 이상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는 흐름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금융 섹터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오히려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빨리 한 차례 움직였던 부분이 맞고 지금 딱 나오고 있는 위치 자체가 20일 이평선에서 강한 상승 흐름 나오다가 비중 조절하고 있는 이격 조절 나오고 있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주 내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러니까 네.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50%나 되니까 만약에 제가 10%나 15%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 그냥 가져가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만약에 금융주가 없고 뭐 하나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래에셋 대우 같은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도 상당히 모멘텀은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50%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출렁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이제 3일 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하고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3%에서 끌어올려 왔는데 오늘 시장 눌리는 부분 때문에 사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라든가 지금 주요 증시들 흐름 동향을 가지고 보면 일단은 뭐가 나오고 있다? 흐름 동향을 놓고 보면 여전히 해외 증시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좋은 상황 내에서도 만에 하나 변동성이 한 차례 좀 커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700원대까지는 갔다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비중이 너무 많아서 좀 버틸 수 있으실지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 질문 주신 분은 조금 고점권에 비수하신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한 차례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지금 해외 증시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S&P 선물 동향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일단은 오늘보다 나은 흐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조금 한 차례 부침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좀 묵묵히 버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조정폭이 좀 커진다라 그러면 노란 톡방에서 제가 주요 맥점들 대응하는 거 또 말씀드리고 탈출 전략까지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셀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박셀바이오 오늘 어떻게 종가 마무리했는지 살펴보시죠. 네, 박셀바이오 오늘 0.54% 상승하면서 15만 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정말 너티브를 통해서도 거의 매일같이 제가 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기대감도 컸었고 사실 제가 이 박셀바이오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좀 애정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너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쭉 자,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영상 남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제가 12월 28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음봉 마감을 했죠. 거의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서 끝날 이날 제가 장 끝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다음날 박셀바이오를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다음날 열리기 전이죠. 박셀바이오를 살 수 있는 만큼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찾았어요? 미루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맞으면 먹고 틀리면 틀리고 이 틀렸을 때 어떻게 이걸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지 두루뭉실하게 뭐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저는 성향상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8일 장 끝나고 말씀드린 게 다음날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목표 주가도 이미 넘어섰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영예를 주고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종목이라 너무 기쁜데 이게 꽃이 폈다가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급격하게 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결론만 놓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한 번 이상 반드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데 한 번에 뭐 제가 12월 28일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뭐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십시오. 이거 무조건 폭등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한 방을 지금 막 크게 급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마음 한켠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오히려 영상을 남겼다라는 말씀에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간 거 얘기해봐야 자랑밖에 더 됩니까? 또 상한가로 움직였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그 이전에 제 얘기를 듣고 사지 않았으면 어차피 못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하다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너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날이었죠. 1월 14일. 왜냐면 1월 13일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정확히 좀 맥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빠져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편입한 단가가 20만 원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이 25만 원 이상대 전후에서 평단 되고 이제 비중이 한 20%를 상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서 저한테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주 상세하게 좀 대응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 종목 앞으로 가겠습니다 뭐 안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 가긴 가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가시밭길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님 포함해서 박셀바이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노란톡방을 운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물려있는 분들이 향후 제가 아무리 실력 발휘를 하고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유료 방송을 가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또 이거 회비를 낼 돈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유료 방송 얘기를 하기보다 무료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해가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오늘 드디어 제가 7번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건데 힌트를 드린다라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현대바이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할 정도로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대중들과 접할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질문이 3번 이상 나오는 게 현대바이오, 1번 이상 나오는 게 박셀바이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고점권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죠. 그럼 제가 한동안 뭐 노란톡방 무료죠. 계속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있고 좀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관계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란톡방에서 이 최소한 2종목, 그리고 하나 또 더 있어요. 오늘은 또 질문 안 나오셨는데 또 있죠? 네, 벌써 웃음이 나오네요. 매일 저한테 질문 나오는, 이제 뭐 제 종목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답변 계속 드릴 거니까 뭐 오늘 이 단기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이 박셀바이오가 12월 28일에 주춤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 시점을 맞추신 우리 나용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혹시 신이신가요? 점쟁이신가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나용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나용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볼까요? 네, 그냥 좀 얘기 좀 더 진행하다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진 않아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 때 우리가 더 끈끈한 많이 유대관계를 들어오시는데요?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많으시네요. 욕심이 전문가님. 많은가요? 아, 네. 수익 욕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돈만 있으면 다 사셔라 박셀바이오 이런 얘기를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일단 이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저로 인해 수익을 많이 봐야 나중에 제가 하는 유료 서비스에도 기쁜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건데 오늘 인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아주 잘 해드릴 건데 제가 요즘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일단 종목이 그 아까 계속 좀 나온 거하고 좀 같이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제약바이오는 네. 한 방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짧은 포인트를 내는 걸로 계속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구간에서 사실 수익을 못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쭉 고점을 갔다가 눌릴 때 손실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러면 장중 진행하는 흐름에 따라서 장중 대응, 이것도 뭐 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 분명히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뭐냐면 제가 다른 거 드릴 거 없습니다. 뭐냐? 제가 실시간 장중에 보면 이런 걸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무슨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언제 비 내려옵니까? 내 종목 언제 올라갈까요? 제발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자기 종목 올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빌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 먼저 올려주십니까? 절대 우리는 천수답이 아니라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현대바이오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고점권에 물려있다. 물려있는 건 물려있는 거예요.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주 강인하게 꽉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평단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왔던 방법입니다. 쭉 눌렸을 때 20% 이내인 분들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인 12월 28일 이런 구간에서 제가 아주 강하게 비중을 늘리라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20%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에서 35%까지 비중을 크게 확대하셔라. 다음날 반응 나오죠. 이거 다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해왔던 거고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같은 경우 거의 또 현대바이오 상한가 가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해소됐겠죠. 비중까지 크게 늘렸으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상승은 없다 그래서 비중을 일부 줄여주고 또다시 비중을 일부 줄여주고 단기 저점권의 비중을 다시 좀 늘려주고 고점권의 비중을 줄여주고 다시 저점권에 늘려주고 고점권에 축소해주고 이런 과정을 제가 현대바이오에서만 이런 무료 노란 톡방에서 7번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현대바이오 제가 7.7승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비중 축소하시고 다음 8번째 싸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란 톡방 많이들 들어오시고 저는 자가 떠가 천천히 입소문 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상 들어오신 분들이 적다고 해서 제가 실망할까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지금 충분히 많은데 아주 제가 욕심이 노란 많으신 톡방 우리 나영호 전문가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솔직히 적습니다만 이 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아주 세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누구에게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우와 내가 이걸 해냈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이런 마음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입소문으로 나영호가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지 많이 내주기로 약속. 그러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제가 맥점을 계속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또 좀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알테오젠 말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테오젠 같은 종목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이제 부침이 덜한 종목들 그리고 충분히 쉬고 있는 종목들 한 차례씩 매직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랑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막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 있죠. 신풍제약. 이거 지금 끝난 것 같죠. 제가 신풍제약 네. 최근에 이 종목을 아주 크게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뭘 제시해드렸냐면 의미 있는 지지 구간 이탈될 때 뒤도 보지 말고 막 피눈물이 흐르겠지만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피눈물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정도 비중 축소하고 저점권 찍고 반등할 때 재진입하자는 사인 드렸죠. 이걸 제가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이라 말씀드리는데 무료 톡방, 뭐 노란 톡방 무료니까 뭐 들어와 봐야 대꾸도 안 해주고 뭐 찬밥 신세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원 딱 좋습니다. 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이 정도 인원 들어오신 분들 종목 한 대여섯 종목만 질문하셔도 저희가 하루 한 4, 5시간 또 진단해드리고 같이 막 맥점 잡아드리려면 저 한 4, 50개 종목 계속 맥점 짚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정말 잘 도와드릴 테니까 나영호가 참 훌륭한 친구다. 이런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고민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제가 다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이미 현대바이오는 지금 제가 7번 재응해드렸는데 아무리 진짜 3만 원 넘게 사신 분만 아니면은 현대바이오 역전 안 됐습니까? 그건 거짓말. 그죠? 제가 7승 해드린 거를 이미 손실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8승부터는 기쁨의 웃음이죠. 알테오젠과 그리고 이제 많이 눌려있는 신풍제약도 그런 기회 만듭시다. 노란톡방 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첫 방송 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신데 아직 만족을 못 하시는 이 나영호 전문가의 스케일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인상적인 게요. 주린이 분들, 많은 분들이 하느님 제 종목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신데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순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제왕 나영호 전문가가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그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진행을 했던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좀 언짢지 않게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할 때 사실은 보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처자식 이렇게 키우고 애기들 막 좀 큰 애도 있고 아주 작은 애도 있고 있으세요? 벌써라고요? 보이시는데. 벌써라고요? 네. 저보다는 띠동 값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저보고 젊다네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덕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 110kg, 120kg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험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젊고 아직도 건강하고 어릴 때 부모님 같지만
이럴 때 미리미리 상조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네. 언뜻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험이랑 상조 좋은 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제 시장이 급등했을 때 처음으로 운을 뗐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어제 이제 제가 IT 반도체 섹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이 계속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좋고 행복할 때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 계좌에 보험을 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장이 너무 빠져가지고 네. 마치 어제 제 얘기가 좀 또 하필 타이밍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예언이 됐네요. 내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냐? 늦지 않았습니다. 자, 보험이란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 좀 일단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이 화면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직장인 주린이. 주린이가 이제 주식 초보라는 말이더라고요. 네. 직장인 주린이 1천만 원으로 월 500만 원 수익 내기. 이거 화면 좀 같이 한번 1,000만 잡아주시죠. 원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을 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질문이고 좀 약간 이제 좀 비관적이고 좀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에이 거짓말 또는 좀 아주 시니컬하신 분들은 당신은 할 수 있나? 아주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러게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월 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내외경제TV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1월 11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내외경제TV하고 함께하는 이제 여러 가지 추후에는 일단은 무료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유료 서비스를 할 건데 그 유료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직장인 주린이 같은 분들은 네. 시장에서 계속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쵸.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지금 얼마 파세요. 지금 얼마 들어가세요. 아무리 제가 문자를 드려봐야 내내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회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럼 고객이 딱 앞에 와가지고 상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뭘까 봤을 때 실시간 스캘핑을 하는 겁니다. 스캘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남는 게 딱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점심시간 포함해서 1시 반까지는 조금 시장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종목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뭐 팍 버스 절로 지나가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허용 가능한 시간에 매매하는 걸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캘핑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걸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 말로만 스캘핑 하자. 아니 주식도 어려운데 선물 그것도 옵션 가지고 스캘핑을 한다고?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직접 1,000만 원을 가지고 직접 매매를 했습니다. 결론은 오늘까지 해서 수수료가 이 선물 옵션은 수수료가 좀 제법 비싸요. 수수료만 없었다 그러면 600만 원 수익인데 수수료 빼니까 500만 원 꼴랑 넘겼네요. 총 근데 며칠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1월 11일부터 했으니까 네.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일 했네요. 12일 동안. 네, 12일 했는데 12일 동안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500만 원 수익을 이미 수수료 빼고도 넘겼고요. 뭐 저라고 해서 맨날 수익 나나요? 뭐 나요 당신은 맨날 수익 내? 아닙니다. 네, 저도 여기 깨졌어요. 깨진 날 보면 마이너스 6만 6천 원. 가장 수익을 많이 낸 날은 플러스 124만 5천 원. 가장 많이 깨진 날은 마이너스 6만 6천 원. 그래서 저도 깨집니다.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틀릴 때 틀릴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늘 틀리던 맞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 걸 보여드렸고요. 주문 체결 내역도 제가 이 방송 중에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실시간.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네. 제가 먼저 하는 걸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장중에 제 원래 직업은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드리는 거지 제가 제 돈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낼 것 같으면 왜 전문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이거를 한 이유를 뭐 오해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딱 우리 앵커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질문이 답이거든요.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진짜야? 이걸 안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돈도 못 벌면 여러분들 돈을 제가 어떻게 벌어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돈을 벌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꾸리겠다라는 제 욕심 때문에 이 야밤에 제가 집에서 누워서 쉬지 않고 여기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최소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이렇게 매매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여기 출금 내역까지. 참고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이 되면 그럼 1,200만 원이니까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해서 눈사태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우리 주리리 같은 우리 처음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자금이 커져선 절대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저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매매해보니까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냐면 제가 이거 한 2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이거 계속해서 이체를 해서 빼고 있거든요. 제 이체 수수료가 300원이더라고요. 왜 이체 수수료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네.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이 들지언정 여러분들도 이체를 계속해서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되고 날 때까지, 그러니까 원금을 수익금으로 다 빼고 남은 돈이 모두 다 수익금일 때까지는 계속 자금을 빼내셔야 돼요. 이때부터 쌓이는 자금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2천만 원으로 또 불었다.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무조건 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주리리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네, 뭐 마음 1,000만 급하실 거 원으로 없습니다. 500만 원. 왜냐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앵커님한테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저한테 너무 젊어 보인다고 저보다 띠동갑 아래일 것 같은데 그 이상 아래일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보다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연세가. 근데 이제 저한테 젊어 보인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막 선물을 드리고 싶어. 그래갖고 내일 뭐 옵션 뭐 들어가세요? 뭐 선물 뭐 들어가세요? 막 얘기를 급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왜 급하지 않냐면 계좌가 없으시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선물 매매요? 네, 선물이나 옵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은 그대로 주식을 운용하십시오.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1,000만 원만 제가 한번 천천히 기초부터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해보자. 주식 노란톡방 와서 저하고 같이 계속 하세요. 1,000만 원은 선물 옵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선물 옵션 아까 제가 처음에 보험 얘기했죠. 왜 보험 얘기했냐? 저도 이제 자동차 모는데, 이 사고, 저 지금 10몇 년째 무사고인데, 1년에 60몇만 원씩 보험료 내요. 자,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외제차 비싼 것도 많은데, 대물 2억 해놓으면 2억까지 보상을 해주죠. 선물 옵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해. 손실이 무한대다! 막 그거 큰일 나는 거다! 위험하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물과 옵션이 진짜 위험한 거야. 야, 그거 절대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선물과 옵션이 뭐가 달라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말라고 말리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선물 옵션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선물과 옵션을 구별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처럼 장이 빠졌을 때 막연하게 어머 어떡해요 이 얘기만 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시장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하루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무려 10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오늘을 연상하게 하는 날이죠. 자, 근데 무려 푸시라는 친구는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단 하루 만에 여기 이거 화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대로 HTS 이거 하는 거라 이렇게 갔는데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거 확대한 자료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 무려 하루인데 14,600%. 앵커님이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저한테 네. 어려 보인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앵커님이 10만 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그게 다음날 146배가 됩니다. 그러면 네. 1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1,47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왜 보험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굉장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설마하니 오늘 방송 처음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기적인 거, 위험한 거, 큰일 나는 거 막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 얘기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나 운전 정말 잘하니까 나는 10년 무사고야. 앞으로도 10년간 나는 무사고야. 보험료 다 필요 없어. 자동차 보험료 왜 들어? 근데 보험 들으셔야 됩니다. 책임보험료 한 3배 이상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쌉니다. 근데 보험을 안 들고 운전을 한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사위가 나 운전 잘하고 아직 젊으니까 나 운전 면허 네. 보험 안 들래요 하면 1분 남았어요. 말리시겠습니까? 안 말리시겠습니까? 네. 말리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는데 네. 여러분이 저 사위나 아들은 아니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시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거 저는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계좌를 개설하는 게 우선인데 기본적으로 모의매매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아주 기초교육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노란톡방에서 이제 할 테니까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러분들. 거래 중인 증권사에서 계좌부터 개설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계좌부터 개설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